위대한 독서임 파트 3 인문학 독서임 5번째 이야기 인문학 독서로 천재적인 사람이 되자 편입니다. 인문학은 대부분 30년 전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오늘날에도 인기가 있는 책들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30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30년이 한 세대예요.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인기가 있다. 그런 책은 저는 좀 고전의 반열, 인문학의 반열에 올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년을 저는 이렇게 기준으로 삼는데요. 30년 전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 오늘날에도 인기가 있다. 그것은 인문학의 저자들은 대부분 천재적인 사상,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읽으면 물론 인문학을 읽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천재가 쓴 책을 천재가 아닌 사람이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두뇌 패턴이 있는데 천재의 두뇌 패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의 두뇌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재가 쓴 책을 읽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지만 읽어내면 나의 두뇌 패턴이 점점 천재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전응아, 쉽게 얘기하면 바보 취급을 받다가 천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3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학교를 총 3개월을 다녔어요. 3개월을 학교 다녔더니 학교 선생님이 엄마를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에디슨을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집에 다시 데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는 다 천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디슨은 3개월 만에, 초등학교 3개월 만에 1학년 3개월 다니고 이게 둔재, 바보 평가를 받은 거예요. 사실 그때 아마 에디슨의 엄마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의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위대한 엄마였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서는 둔재 취급을 평가를 받았지만 집에서 우리 아들이 바보라면 천재 교육을 하면 되지. 천재 교육은 독서 교육이에요. 인문학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에디슨을 독서 교육을 한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 어려웠던 에디슨이 집에서 공부한다는 건 사실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엄마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위대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극복하고 에디슨은 20살까지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을 계속 읽었는데요. 2만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 3개월 만에 바보 취급을 평가를 받았지만 2만 권의 책을 읽고 정말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인슈타인인데요. 아인슈타인은 천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은 학교 다닐 때는 둔재였어요. 아인슈타인은 중학교 때 낙제도 했었고요. 또 대학이 이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었는데 한 번에 대학 진학을 못하고 재수해서 진학을 만큼 그렇게 좀 두뇌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부족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또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아인슈타인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은 머리만 나쁜 게 아니라 의지도 없어서 무엇을 하든지 다 실패할 거라고. 얘는 어른이 되어서 전부 다 아마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아인슈타인의 엄마도 충격을 받고 그 뒤로 독서 교육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은 12살 때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읽었고 14살 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같은 책을 읽었고 그리고 17살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포도주에 취하는 것 대신에
인문학에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책을 읽었고 결국 20대에 노벨상을 타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보 평가를 받았던 아인슈타인이 독서 후에 정말 천재적인 발명가, 세계적인 학자가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처칠인데요. 처칠은 사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국회의장을 할 만큼 그런 명망가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빠가 좀 이렇게 바람을 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화가 나서 맞바람을 펴버린 거예요. 아빠도 바람핀이라고 집 나가고 엄마도 바람핀이라고 집 나가고 그러니까 처칠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인지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습득하는 가장 최적기는 6살 때, 7살 때라고 그래요. 근데 아마 처칠은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방황을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처칠은 글도 잘 못 썼고 책도 잘 못 읽었다고 그래요. 자, 뭐 글도 잘 못 쓰고 책도 잘 못 읽으면 뭐 학업 성적은 뭐 최하위권이었을 거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런 친구 뭐 잘 대해주지 않겠죠. 뭐 이렇게 좀 따돌리고 아마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칠은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0대 어느 날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를 만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는 그냥 칵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진짜 책도 못 읽고 글씨도 못 쓰고 공부 꼴찌하고 뭐 친구들은 뭐 이렇게 왕따 시키고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 같은 사람은 칵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부터 이제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서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요. 처칠의 어머니께서 처칠에게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그러죠. 하루에 무조건 5시간씩 독서를 해라. 그리고 2시간씩 운동을 해라.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는 거다. 해서 그렇게 독서 교육을 시켰더니 10대까지 그렇게 바보 취급을 받던 처칠이 놀랍게도 10년 후에 20대 후반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결국 영국의 수상, 우리나라라면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천재들의 작품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 읽기는 어려운데 읽어내면 점점 두뇌가 천재로 바뀐다고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아가는 것을 상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기란 건 뭐죠?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 모든 사람은 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안에 잠재력은 정말 천재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혼, 정신으로는 천재적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아직 그게 개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알아가는 거, 독서에서 이렇게 공부해 가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를 상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지만, 인문학을 읽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읽어내면 두뇌가 점점 천재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개념에 의하면 안에 있던 천재성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인문학 독서 열심히 하고 모두 다 천재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